안녕하세요. 이곳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는 손흥민 팬 축구 채널입니다. 저는 오늘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그가 경기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축구를 하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에이파 스타디움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며 에이즈 알크마르가 토트넘을 상대로 1대0의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유로파 리그 8강 진출에 큰 기회를 열었습니다. 승리팀의 감독으로서 마르턴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의 뛰어난 전술, 선수들의 용감한 퍼포먼스, 혹은 토트넘과 같은 큰 상대를 상대로 한 역사적인 승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분 동안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크아이의 영상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구는 결과의 스포츠이지만 때때로 점수판을 무색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퍼스 스타디움의 밤, 에이즈 알크마르는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경기 후 기자회견의 중심이 된 것은 전술도 승리의 기쁨도 아닌 손흥민에 대한 20분간의 대화였습니다. 경기 전, 제이즈 알크마르는 명성 높은 프리미어 리그팀인 토트넘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카스 베리바의 18분 자책골로 네덜란드 팀의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토트넘은 점유율 면에서는 우세했지만 경기력은 밋밋하고 창의성이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상대 수비를 뚫는 데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등대 역할을 기대받던 주장 손흥민은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3번의 슈팅을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지 못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도 거의 없었으며 결국 72분의 실망 속에 교체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답답한 경기를 펼친 가운데 영국 언론은 손흥민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빠르게 지목했습니다. 손흥민, 경기장에서 사라지다. 토트넘 주장은 더 이상 본인이 아니다. 폼 저하인가? 아니면 나이가 손흥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인가? 과 같은 비판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을 비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전 선수 제이미 오하라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 토너먼트 경기인데 그는 완전히 실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의 물결 속에서 토트넘을 막아 이긴 마르턴스 감독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선수들을 찬양하거나 전술을 분석하는 대신 손흥민에 대한 뜻밖의 연설을 펼쳤습니다. 마르턴스 감독은 가벼운 미소를 띠며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방금 JJ 알크마르와 함께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방에 있는 누구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 기자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르턴스 감독님, 토트넘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팀의 경기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르턴스 감독은 마이크를 들고 잠시 멈추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고 기자들은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르턴스 감독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경기가 폭발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의 플레이 방식, 움직임, 동료들을 이끄는 모습을 본다면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제이즈 알크마르는 오늘날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호기심을 자아내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제이제 알크마르 감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진정성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JJ를 지도하면서 손흥민의 영상을 자주 사용해 젊은 선수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의 오프 더 볼 움직임, 위치 선정, 회전과 슈팅 방법, 그리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에게 말하길, 손흥민에게 배워라. 그는 현대 축구의 살아있는 교과서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화면을 통해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한 경기의 승리 직후 상대팀 감독이 손흥민에게 이렇게 특별한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마르턴스 감독은 잠시 멈췄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나서 많은 젊은 선수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팀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 손흥민이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 손흥민이 없었다면 JJ 알크마르는 훨씬 더 쉬운 경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며 방금 들은 것에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턴스 감독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손흥민은 골도 없었고 어시스트도 없었으며 되려 교체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이런 찬사를 보내시는 건가요? 마르턴스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축구가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선수 평가를 위해 통계표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훌륭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축구의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수가 팀에 있을 때 비록 그가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그에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 덕분에 제가 더 나은 감독이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경기 방식과 팀을 이끄는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선수들도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이 오늘날 JJ 알크마르가 이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뉴스를 쫓는 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축구의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세상이 그를 비판하는 날에 상대팀 감독에게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호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도 단순한 예의 때문도 아닌 그가 진정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턴스 감독은 다시 한번 기자들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축구는 단지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손흥민이 뛰어난 경기를 치르지 못했더라도 저는 여전히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것들뿐만 아니라 축구에 기여한 모든 것들에 대해 말입니다. 축구는 순간의 게임이지만 위대한 선수들은 단지 골이나 트로피로 자신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감을 주고 상대를 성장시키며 후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손흥민은 JJ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를 펼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턴스 감독의 말처럼 축구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팀 감독이 20분 동안 그에게 감사를 표한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가 축구에 가져다 준 것들 때문입니다. 이처럼 냉혹한 축구 세계에서 몇 명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손흥민을 비판하는 밤에 마르턴스 감독은 우리가 축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의 가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아래에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